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업이네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저랑 꼭 같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6주차인데 그 밴드에서 1월 2일자부터 이제 새롭게 37회를 맞이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요번 1순위는 일단 그 5개 지문 틀린 곳 찾기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아침에 수업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출퇴근하실 때 그 한번 보세요. 그 틀린 곳 찾기에서 5개 지문, 길면 해설도 들어가니까 길면 해설은 한 3분, 짧으면 한 3분, 길면 한 5분 정도 해설할 거예요. 같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 자, 오늘은 점유권부터 들어갈 차례입니다. 교재 보시면 146쪽이에요. 뭐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꽤 계시는데 그 앞에 부분 안 들으신 것들은 좀 보충해서 좀 같이 병행해서 인강으로 좀 보충해 주시고요. 자, 점유권인데 점유권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뭘 하면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설마 우리 민법이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점유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도둑에게도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점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도둑도 점유권은 있다. 다만 이제 본권은 없고요. 그럼 도둑 맞은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둑 맞은 사람은 없죠. 지배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점유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되찾아오면 그때는 점유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실상 지배에 대한 개념을 쓰고 있는데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고 디귿 해보세요. 디귿.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얘는 언제부터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냐면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될 때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무슨 등기냐면 이전 등기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건 누구로부터 넘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가 아니라 무슨 등기냐면 이전 등기예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제목에 보시면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때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적극 인정한다는 거고요.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지 점유를 인정할 것이냐,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지 점유자는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부지 점유권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는 아직 안 한 매수인,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불렀냐면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에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을 보시면 건물이라는 건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누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를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첫 번째, 누구한테 지금 부지 점유권을 인정하냐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자, 두 번째 보시면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처분권을 보유하는 양수인.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양수인이죠. 그 미등기 양수인도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역시 부지 점유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 건물의 처분권이 없는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무조건 신축자가 건물의 소유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지 점유자가 누구다? 좀 전에 지금 우리가 부지 점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지금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
을. 그럼 부지점유자가 누구예요?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뭘 요구한다고 했냐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냐면 현재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점유자가 지금 누구다? 을이니까 을에게 철거하고 내 땅 가져와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해 주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요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임차인에게 부지, 야, 땅 돌려줘라고 얘한테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부지점유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부지점유자는 무조건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야.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가 출제가 됐냐면 건물의 유치권자는 부지의 점유자이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렸다고. 누가 점유자라고요? 유치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판례야. 자, 그 얘기고 뭐 점유 설정은 잘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 소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서 점유제도의 예외로 세 가지를 볼 거야.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야. 그럼 먼저 점유 보조자를 보시면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가게가 있는데 갑이 사장님이고 을이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가게에 이제 물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물건 관리 계속하고 밤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고요. 사장님은 하루에 한 번 올까 말까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점원이에요? 점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누구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점원에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점원이 점유자가 아니라 이 사장을 점유자로 하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갑과 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지시관계야. 그러니까 이 점원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을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권이 있어야지.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이 보조자인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부르는데 이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가게인데 사장이 점심 때 자기 가게 와가지고 아 배고파 이러면서 이제 빵을 하나 집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점원이 점유권이 있으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이 빵 먹으려고 하면 점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이 사장 땅 놔라 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원, 보조자에게는 아예 점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똑같아요. 뭐 가사상 예를 들어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집안 물건 다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보고요. 그 집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또 새벽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가 점유자예요? 그 집 주인이 점유자예요? 그 집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시관계에 따라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자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애가 큰 가방을 들고 와서 여기 있는 물건 막 퍼담고 들고 뜁니다. 자, 그러면 이 A에게 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이 점원이라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장이에요.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 이 가게에 있는 이 물건이 자기 거예요. 그러면 A가 내 거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를 하려면 점원에게 해요? 사장에게 해야 돼요? 사장에게. 점유자는 얘가 아니라 사장이니까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합니다. 따라서 A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조자에게 하나 인정하는 게 있는데 뭘 인정해 주냐면 자력구제를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침해 현재성이 있을 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구제라는 건 예외인 거야. 원칙은 국가구제가 원칙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제받을 수는 없죠. 만약에 자력구제가 원칙이면 힘센 애들은 지 혼자 다 구제받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침해 현재성이 있어서 국가구제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자력구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A가 여기 있는 가게에 있는 물건 들고 뜁니다. 그러면 점원은 아유 뭐 나는 점유권도 없는데 잘 가라라고 해야 돼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죠. 그게 자력구제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력구제라는 말은 평소에 잘 안 쓰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당방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형사상의 자력구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당방위하려면 침해가 끝나고 해도 될까요? 침해 중요해야 될까? 침해 중요해야 돼. 침해가 끝나면 자력구제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애들 풀어서 잡으러 다니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자력구제 안 되고 국가구제로 가야 된다는 거야. 점유보조자는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립요건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시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점유보조관계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요 판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있어요. 갑이랑 을. 근데 둘이 부부지간이고 갑이 남편이고 을은 아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적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OX. 아내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적 지위가 있다 이러면 O라고 하면 이게 행복한 부부 관계가 쉽지 않죠? 점유 보조 관계면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지시 관계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대등 관계니까 공동 점유 관계.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였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 부동산을 A 부동산을 불법 점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요 아내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내가 점유 보조자라면 이 반환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둘은 공동 점유자이기 때문에 철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물론 예전에는 80년대 초반만 해도 아내를 점유 보조자로 본다는 판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류적 판례는 공동 점유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공동 점유자니까 얘도 불법 점유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상으로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소극이다라는 거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점유보조자에게 인정하는 건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력구제는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침해 현재성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개념으로 좀 이해를 잘 하실 점은 간접점유라는 개념이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여기 이제 지상권, 전세권 다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질권도 공부한 거죠. 질권은 뭐였어요? 전당포 얘기했었고, 그리고 사용대차,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건데 임대차는 뭘 내는 거야? 임대료니까 이제 우리가 차임.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공짜가 아니고 유상. 근데 물건을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공짜로 빌려 쓰면 뭐라고 불렀냐면 사용대차. 그럼 얘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고, 임치는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임치는 보관계약. 그러면 법률 관계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관계로 하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케 했다. 그러면 사용케 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뭘 인정해 주냐면 점유권. 이걸 간접점유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법률 관계를 보면 공통적인 건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간접점유란 말이 생깁니다. 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야? 임대인에게서 나온 거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간다? 임대인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면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의 점유권을 상실시키고 싶진 않은 거야. 점유권을 그 기간 동안도 계속 유지해 줄 텐데, 근데 임차인이 지금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접 점유자가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간접 점유자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물건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물건을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간접 점유예요. 근데 이게 인정되려면 얘랑 얘를 연결해 주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셨던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 등인데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요건 좀 이따 설명이 될 거예요. 타주 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좀 이따 보시고.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요 임대차라는 매개 관계의 근거에서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개 관계가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가 성립됐는데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갑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얘가 임대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매개 관계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매개 관계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개 있어도 되느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 임차인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물건을 이제 누가 사용한다? 전차인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해줬대요. 원래 임차인이 전대차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대차를 해줬다. 적법한 전대차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매개 관계는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례에서 간접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출제했어요. 누가 간접 점유자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라고 불렀어요. OX. 틀리죠? 간접 점유자는 누구다? 갑, 을. 둘 다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매개 관계는 이렇게 여러 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간접 점유 개념은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 관계.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주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점유 상실자지. 왜? 지금 얘랑 얘 사이에 돌려받는 매개 관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이게 넘겨주고 끝난 거니까 얘는 점유를 상실한 거고 간접 점유란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돌려받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점유자라고 하면 항상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간접 점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했었냐면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원칙은 걸린다라고 했죠. 채권적이니까 그렇죠. 예. 원칙은 걸려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뭐 하면 안 걸린다 그랬어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1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죠. 그죠? 예. 작년에 본 거라서. 자, 다시.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해야 될까요? 간접 점유도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 간접 점유에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우리 취득시효 공부했죠. 몇 년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한다 그랬어요. 20년.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도 돼요? 상관없어요. 취득시효도 간접 점유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유치권을 공부하는데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입니다. 점유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돼요. 그럼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도 돼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점유는 간접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사람 말을 믿으셔야지.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점유는 항상 간접 점유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보시면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특정인의 직접 점유,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임대침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부동산 실명법상 나오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참고로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접 점유자의 지위, 얘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되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 취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뒷부분은 참고, 간접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아까 자력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침해, 현재성.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우에 자력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접 점유자는 자기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침해가 있을 때 침해의 현재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빼앗아 갔다면 자력구제가 되는데, 그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임대인을 불러다 놓고 보시라, 내가 지금 뺏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침탈당했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침해 현재성은 없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점유예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언제 이전되겠어요? 사망하면. 자,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점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을이, 상속인이 그 점유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언제 승계하느냐? 사망 시고요. 을이 인도를, 현실적인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망과 동시에 점유권이 이전되고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을은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상속인은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점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속인이 요 갑에게 이러한 물건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건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아들은 맨날 아빠 찾아와서 아빠 뭐 좀 남는 거 없을까?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을 사고도 아들에게 안 알려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는 점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위 점유가 관념화되었다라고 해서 관념적인 점유를 말하는 거야. 요 임대인 보세요.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해야 하네요. 임차인이 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자예요. 점유가 관념화되었다라는 얘기고, 요 사장님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점원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점유의 예외라고도 부르고 점유의 관념화다라고도 불러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보실 점은 상속인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빠 모르겠고 내 점유만 따로 주장할래라고 분리 주장이 될까 안 될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상속은 우리가 봤듯이 포괄승계입니다. 갑의 지위가 그대로 다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갑의 점유와 분리해서 자기만의 점유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과실이 있는 점유예요. 그러면 을은 무과실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얘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승계하는 게 바로 상속이죠. 자, 보시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데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되고요. 상속 개시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자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타주점유면 상속인도 그냥 타주점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서 몇 가지를 보셨냐면 3가지.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점유 보조자. 두 번째는 간접점유. 세 번째는 상속인의 점유가 있었어요. 뭐 다시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를 볼 텐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느냐? 소위 이제 구별의 실익이라는 건 우리 민법이 자주점유를 필요로 하는 게 딱 3번 나온다고 해서 딱 3번. 뭐 나오냐면 무주물 선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취득쇼,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경우 딱 3가지예요. 무주물 선점은 소유권 파트에서 나오긴 할 텐데 뭐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선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무주물 선점이었어요. 동산만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도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무주의 부동산도 먼저 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조를 짜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야지. 미등기 토지에 들어눕고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주의 부동산은 다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점의 대상은 부동산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동산, 무주의 동산. 그때 무주의 동산을 선점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쇼예요. 취득쇼. 이런 거였죠.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갑소유로 된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몇 년 점유하는 거예요? 20년. 근데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면 점유 취득쇼 요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20년만 점유하면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땅 주인한테 아저씨, 내가 아저씨 땅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등기 주세요 이러면 갑이 아유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등기를 줄 리가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다툼이 생겨요. 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얘가 취득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따지겠죠. 평온하다라는 건 뭐야? 평화롭고 온화하게.
이게 평온한 점유죠. 그럼 반대말은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강포. 공연하다라는 건 드러내놓고 공공연하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말은 뭐였냐면 은비예요. 은비. 숨겨서 비밀로 점유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 소송 들어가면 여기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평온하고요. 웬만하면 공연합니다. 평온 공연이 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물론 이제 20년의 기산점 이런 거 가지고는 좀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원이 을한테 이제 묻겠죠. 을이 내가 20년간 점유해왔어요 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럼 법원은 그러면 20년 전에 왜 점유하셨어요? 라고 이제 물을 거야.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샀어 또는 내 땅이랑 교환했어 증여받았어 라고 증명합니다. 그러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게 증명되면 자주점유가 되고요.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등기 넘겨라라고 판결합니다. 근데 을이 왜 점유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빌렸지 이럽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그러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타주. 그러면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판례가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낼 거냐면 자주와 타주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점유자의 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면 객관적으로 소유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타주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 나 임차인 맞다. 임차인 맞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자주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객관적 권원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바로 밝혀지면 좋은데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자주로 인정할 거냐 타주로 인정할 거냐가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법조문 197조 1항에서 자주점유는 추정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니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시효 다툼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증명해요? 깨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로 추정한대.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깨려는 사람이 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자주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수업하고 나면 이제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수업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골에 두고 온 내 땅이 생각나잖아요. 시골에 내가 땅 두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올라온 지 한 30년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땅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점유는 뭐니까? 맡겨놓고 온 거니까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점유일 때만 인정하냐면 자주 점유일 때만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 교재를 좀 볼게요. 구별 기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인지 아니면 타주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했냐면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따라서 점유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예요. 그러면 자주죠. 근데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지상권 할 때 공부할 거고, 분묘기지권은 뭐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요 주위의 터를 이용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보면 새롭게 설치한 건 인정 안 되고, 그러면 이 을이 갑의 땅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시효 취득할 때 얘는 이 땅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이용할 의사. 이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타주, 소유의사.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용권을 취득하겠다라는 자주가 아닌 타주점유다라는 얘기고요.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부동산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라고 명의를 맡긴 거죠. 그러면 맡긴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걸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맡긴 거야? 신탁자. 그럼 얘는 100년을 점유해도 수탁자는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타주고. 그리고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일단 조심하실 점, 처분권 없는 사람에게 매수했어요. 처분권 없는 사람에게 매수하면 자주다, 타주다? 원칙. 매수했대. 돈 내고 샀대. 그러면 자주예요, 자주. 그런데 그 매도인이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샀다면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같은 겁니다. 매매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인 매매 계약을 통해 점유했다. 원칙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입니다. 돈 내고 샀으면 객관적으로 자주예요. 근데 그게 무효인 걸 알면서도 샀다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악의의 무단점유가 밝혀지면 자주는 깨집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죠. 남의 것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거하면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소위 철조망 사건인데, 요게 갑의 땅이고 요게 이제 을의 땅인데 갑이 이 땅을 샀어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경계선이 있었는데 여기 경계선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요 땅을 산 갑이 이 철조망을 싹 다 걷어내고 을의 땅까지 모두 다 점유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나중에 을을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 건데,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철조망이 돼 있다는 건 요거 건너편은 자기가 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알았어요. 악이. 근데 이거를 걷어내고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점이에요? 무단점이에요. 그러면 남의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 점거했다면 요건 자주다, 타주다? 타주. 이건 자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뭐 남의 건데 이러면 자주가 아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남의 땅을 왜 무단 점유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걸 훔치기도 해요. 왜 훔쳐요? 갖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안 훔칩니다. 얼마나 갖고 싶으면 훔치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얘는 왜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했을까?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악의 무단 점유는 자주점유가 소유의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점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 판례들을 다 폐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민법이 아무리 가치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통상인의 도덕심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남의 걸 무단 점거하면 자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나오고 취득쇼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압구정동에 어떤 유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 분양받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분양받은 땅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게 이게 이제 시 땅이었어요. 시의 땅인데 훨씬 넓게 펜스를 치고 이 땅을 수십 년간 유치원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치원이 수십 년간 쓰고 시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취득 수요를 주장하면서 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유치원이 요만큼 분양이 됐는데 이 넓은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사용했다? 악의의 뭐야? 무단 점유가 돼요. 취득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쇼 할 수 없다고 유치원이 패소했죠. 자, 유치원이 패소하면 이걸로 끝나겠어요? 시가 가만히 안 있죠. 시가 수십 년간 이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지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임료 물어내야 되죠. 그냥 조용히 쓸 것이지 그걸 땅 갖겠다고 소송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취득쇼는 그냥 점유했다고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유사, 자주점유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야 이거 남의 땅인데 이거 20년간 잘 버티면 취득쇼하면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법이 60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현행 민법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게 뭐 있었냐면 갑이 을한테 토지를 매매했어요. 갑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고 을이 돈 내고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대. 그럼 지금 우리 현행법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 매매, 법률 행위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현행법인데 구민법, 옛날 민법은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이에요. 그러니까 구민법은 소위 의사주의를 취했어요.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행민법은 소유자가 바뀌려면 뭐가 중요한 거야? 등기라는 형식이 있어야 돼. 예전에는 구민법은 소유자가 바뀌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의사예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면 구민법 60년 이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을이에요. 을. 근데 현행민법으로 바뀌면서 누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갑. 그러면 이거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등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내가 돈 내고 산 거면 등기 안 했어도 이게 내 땅이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버리면 을은 소유권자가 더 이상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받아오려면 뭘 주장할 수밖에 없을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증명하면 좋은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계속 점유했으니까 뭘 주장하면 될까? 취득수요를 주장해서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하는 거야. 또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막 피난 가고 흩어지고 이러면서 다른 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왔어요. 이 상태로 수십 년 살았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수해서 점유를 시작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자주점유성이 인정되면 그 사람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제도냐면 취득수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취득수요라는 게 넓게 인정되겠어요? 잘 인정이 안 될까? 잘 안 됩니다. 남의 땅을 이제 등기제도도 거의 완비됐는데 남의 땅을 수요 취득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예전에 아는 변호사가 그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취득수요 사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는 변호사가 뭐 그렇다고 이제 재판을 했어요. 법에 갔는데 판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작혔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다시 물었대요. 할아버지 소작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남의 땅 부쳐먹는 거지 그랬대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스스로 뭘 인정한 거야? 타주를 인정해. 취득쇼 100년을 점유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소유의사가 있어요. 자주점유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분명하면 좋은데 권원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대요. 그럼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인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취득쇼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인에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정하냐면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무슨 점유로 추정하는 거야? 자주로 추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환. 이번에는 자주점유인 게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보시냐면 자주점유였던 게 타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뀌냐면 인도 의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점유, 매도한 부동산.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해줘야지. 그럼 인도 의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타주로 바뀝니다. 두 번째, 경락입니다. 제 건데 제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경락이 됐어요. 그럼 저는 경락인에게 뭘 해줘야 돼? 인도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매도인에게 다시 인도해 줘야죠. 이렇게 되면 타주로 전환된다. 매도, 경락, 해제 이런 말 나오면 타주로 바뀌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누가 소송했는지가 중요한데 누가 했대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이때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제기했대. B번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점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졌어요. 자기가 주장했는데 졌대. 이때는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주장했을 때만 바뀐다고요? 소유자 꼭 구별하시고요. 자, 전환의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 첫 번째로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면 자주였던 게 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세 가지를 봤어요. 뭐 있었죠? 매도된 부동산, 그리고 경락된 부동산, 해제된 부동산. 매도, 경락, 해제가 되면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면서 타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지면 타주로 바뀌는데 언제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패소 판결 확정 시. 이 점유자가 패소 판결되는 게 확정되면 그때 타주로 전환되어집니다. 근데 얘보다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가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점유자가 소송을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졌어요. 그럼 이걸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했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그 소송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유자인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증여받았어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증여받은 게 아니야. 내 주장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걸까요? 권한이 불분명해진 걸까요? 제가 증여받았어요 라고 주장했는데 증여가 아닌 게 증명됐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조사했을까? 증여만 조사했을까? 증여만 조사했겠지. 근데 증여가 아니래. 그러면 저는 권한이 없는 게 확정됐어요? 다른 권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졌다고 해서 권한 없음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권한이
불분명해진 겁니다. 이것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야, 내 땅 내놔라고 소송했겠죠. 누가 이겼다고 이 소송에서? 소유자. 그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타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점유자가 내가 권리자야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유자의 소송이 인정이 안 되면 누가 다시 소송할까? 소유자가 내 땅 내놔 소송하겠죠. 그거 졌을 때 바뀌는 거지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시험에서는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뭘 보시면 돼요? 누가 소송했느냐, 누가 주장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소유자가 주장해서 점유자가 졌다고 써 있으면 타주로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뀌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고 반대로 타주점유였던 게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자주로 전환되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고요. A가 갑에게 임대차를 해주어서 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빌렸으니까 타주죠. 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을이 난 우리 아빠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자주점유자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뭐라 그러냐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주장할 수 없어요. 분리주장이 안 되니까 돌아가신 분이 타주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뭐야? 타주예요, 타주. 얘는 분리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주인데 얘가 자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전환된다?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그럼 새로운 권한을 취득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A한테 얘가 자주로 바꿀 때 둘 중에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얘한테 돈 내고 사면 되지. 매매를 했다, 교환을 했다, 증여받았다면 권한이 생겨서 이제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가끔 꼬드기는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한으로 하여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상속은 절대로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어요. 상속은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거지 무슨 권한을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권한은 뭐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얘가 누구한테? A한테. A 뚜벅뚜벅 찾아가서 내가 오늘부터 갖기로 했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뭘로 바뀐다? 자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나 오늘부터 가질 건데 이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표시하지 않고요. 단지 외부에 인식만 시킨 것 이거 가지고는 전환되지 않아요. 외부에 인식시키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뭐 하라고요? 표시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땅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거나 나무를 심었대요. 그럼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했다.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다. 표시한 게 아니라 외부에 인식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직접 뭐 하라고요? 표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한 권 빌려왔어요. 그럼 책을 한 권 빌려와서 점유하고 있으면 저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입니다. 그죠? 빌렸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자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면 되죠. 가서 사면 새로운 권한이 생겼으니까 자주 점유가 돼요. 안 사고 싶어요. 돈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데스크 가서 제가 이거 오늘부로 가질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뭘로 인정이 돼요? 자주로 인정돼. 근데 소심한
A형이라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을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쓱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제 이름을 써버렸어요. 자, 그럼 제 이름을 쓰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거 제 건가 봐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전환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타주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타주 점유자가 토지를 타주 점유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갖겠다고 표시한 게 아니라 제 명의로 새로운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등기부상은 제가 소유자로 나오겠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소유자인가 봐라고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걸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등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권원을 가지고 등기하면 당연히 자주로 인정이 되죠. 근데 권원을 새롭게 취득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만 했다고 해서 자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표시하라. 난리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주로 전환되어 취득수요를 인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론상으로 새로운 권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전환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이때 이제 새로운 권한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거 말하고,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자기가 직접 표시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등기했대. 등기한 거는 외부에 인식시킨 것이지 얘한테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뭐 구별의 실익은 아까 세 가지 있었어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현존이익 배상. 이 세 가지는 자주 점유가 필요하다. 자, 이 판례들 가끔 이제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보는 판례들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1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 얼만큼을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하면 자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경계선이고 요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갑이 이 땅을 매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경계선에 요거 침범을 해서 이 부분을 갑이 점유했다는 거야. 이런 일은 가끔 벌어지잖아요. 내가 돈 내고 샀는데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이웃 옆집 땅을 조금 더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요 점유는 자주라는 거야, 타주라는 거야? 자주 점유로 인정하겠다. 근데 요게 이제 일부일 때 자주 점유고요. 일부가 아니라 만약에 이따만큼 상당 면적이에요. 그럼 상당 면적이면 요건 자주로 인정할까, 타주일까? 요건 타주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주 점유로 인정하는데 이게 시공상의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을 점유했다라고 써 있으면 자주는 깨집니다. 타주인 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을의 땅 전부가 아니라 요 일부분에 대한 한 필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등기할 때는 이거 뭐부터 해야 될까? 분할해야지. 분필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토지 일부로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대. 이건 자주입니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시점은 점유 개시 시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누가 주장했다고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대. 그러면 타주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누가 주장했어야 돼요? 소유자가 주장했어야지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건 바뀌지 않습니다. 4번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은 뭐냐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 시행자로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점유했대요. 그러면 이거 무단점유예요? 무단점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자주점유가 깨지는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 자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 국가든 지자체든 보상 합의 없이 개인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면 자주다, 타주다? 타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주가 되는 건 보상 합의했고 그리고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점유한 거니까 자주로 인정하는 거고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한다 그랬죠? 얘는 자주점유 추정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에게만 인정하여 국가나 지자체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 시효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자주점유예요?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자주예요. 안 해도. 따라서 이걸 제출하지 못했다고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부정판례. 아까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일부를 점유하면 뭐라 그랬죠? 일부를 점유하면 자주. 근데 일부가 아니라 차고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건 자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보셨죠? 처분권 없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면 자주는 깨지고요. 분묘기지권 보셨고. 자, 4번.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 비율은 자주겠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공유하고 있는데 이 땅 전부를 누가 혼자 점유했냐면 갑이 단독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는데 을의 지분에 대해서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죠. 쉽게 생각하면 공유자가 혼자 점유할 때 다른 사람 지분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거는 타주예요. 자주가 된다. 그러면 갑이 혼자 점유하고 을에게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다, 패소다?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요. 3남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돼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자식들은 1대 1.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1.5 이렇게 돼요. 배우자는 50% 가산이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배우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아들, 딸을 구별했죠. 딸은 50%만 줬고요. 딸이 결혼하면 시집가면 25%로 줄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1대 1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이 ABC가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집 장남이요. 이 땅을 혼자 사용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장남이 이 땅을 혼자 다 사용하더니 동생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나 혼자 다 썼으니까 니네 지분을 뭐 했다는 거야? 시효 취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가 문제겠죠.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근데 이 타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 그럼 동생 지분 시효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동 상속이 중 한 사람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다? 타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죠. 직접 점유자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잖아요. 그럼 얘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 그래서 아까 우리 간접 점유 성립 요건에서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썼던 거고 자주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뭐냐면 법률 요건 없이 법률 요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알면서 무단 점유했다. 줄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가 드러나면 자주는 깨집니다. 7번은 뭐 중요하진 않은데 보시고요.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자주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선생님 땅 아니고요. 그 국가 땅이니까 그 사용하고 싶으면 돈 내고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했을까? 뭔 소리야 이거 내 땅인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네 하고 바로 대부계약서를 쓰고요. 돈을 줬대. 그럼 얘가 지금 판례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낸 거야. 이러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고요. 명의 신탁에 의해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얘가 수탁자겠네. 그죠? 그럼 수탁자는 자주다 타주다. 얘는 보관해 주는 사람이니까 타주죠.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지금 판례들을 쭉 보셨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 판례들을 섞어놓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그러면 자주 섞어놓고 타주 하나 끼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박스 문제로 다음 중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어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구별하면 돼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예. 오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보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인데 하자 있다는 건 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 이런 것들은 하자가 있는 거고요. 하자가 없는 건 이제 좋은 것들 모아놓은 거죠.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계속 이런 것들을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합니다. 선의와 악의가 나왔네요. 그럼 선의라는 건 뭐예요? 본권이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 있다라고 믿었으면 뭐다? 선의. 본권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에서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를 따진다는 건 이 사람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예요 이렇게 구별한다는 건 얘가 점유하고 있을 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점유했으면 그게 뭐라고요? 악인 거고 권리가 없다라는 거 몰랐어요. 권리가 있다고 오신했다면 그게 바로 뭐야? 선이가 선악의 점유를 따진다는 건 얘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면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게 본권이 없을 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권리가 있나? 긴가민가 해요. 이걸 소위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내가 권리가 있는지 의심을 품었다면 선일까 악일까?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악이에요. 자,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그러니까 점유할 때 내가 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야. 몰랐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가 무과실의 점유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땅을 살 때요. 그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명인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하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딴 사람 땅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권한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땅 소유자는 A였대. 그 땅 산 사람 소유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그 땅을 살 때 그 매도인과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과실 있는 점유예요, 무과실의 점유예요? 그건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로 인정합니다. 근데 명인도 다른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건 뭐가 있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지. 자, 평온 공연. 이건 뭐 말 그대로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거고요. 점유권의 취득 안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서 199조를 좀 볼게요. 점유의 승계인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승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승계 주장할 때는 그 앞사람에 모두 승계해야 되냐면 하자까지도 모두 승계, 계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고 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갑이 10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걸 넘겨받아서 1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것만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승계 주장하면 몇 년이에요? 20년이고 내 것만 주장하면 10년이에요. 근데 요 갑은 악의의 10년이었고 을은 선의로 10년을 했대. 그러면 을이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이 20년일까요? 악의의 20년일까? 좀 전에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울러 주장, 승계 주장할 수 있는데 승계 주장할 때는 모두 승계하라고요. 여기서 하자가 뭐예요? 악이지. 그럼 몇 년이에요? 악의의 20년이 되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 10년. 그럼 똑같아요. 만약에 갑이 과실로 10년을 했고요. 을은 승계했는데 무과실로 10년이었대. 그럼 20년 주장하면 과실 20년이에요? 무과실 20년이에요? 과실 하자도 승계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승계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 주장할 수도 있대. 이게 이제 199조의 승계 규정인데 그러면 이 규정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건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왜 적용이 안 될까? 아까 우리 상속은 어떤 주장이 안 된다 그랬죠? 분리 주장이 안 돼. 근데 이 규정은 승계 주장도 되고 뭐도 된대요. 분리 주장도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법조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왜? 점유자의 포괄 승계인은 분리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유의 분리 병합이 상속에 적용되느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판례 하나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10년간 타주 점유를 했어요. 타주. 자, 근데 타주 점유를 했는데 요 갑이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한 사건이에요. 앞 사람이 타주 점유였는데 이 승계한 을이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하고 있다면 을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가 문제가 된 거죠. 자주일까 타주일까? 얘 거를 분리 주장한다는 건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점유한다? 뭘로 추정합니까? 자주로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야. 자, 판례 잠깐 보고 갈게요. 판례 박스가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152쪽에. 자, 152쪽에 판례박스를 보면 점유에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현 점유자의 점유는 뭘로 추정한다고요? 자주.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앞 사람이 타주인데 얘가 뭘 주장한다고요? 자기 점유만을 주장한다. 분리 주장하는 거야. 그럼 분리 주장하고 있다면 앞 사람의 하자를 승계하는 게 아니죠. 상관없는 거야. 그럼 분리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뭘로 추정하냐면 자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